경찰 조사 허위사실 유포고 박보람 가짜뉴스에 김그림 분노 폭발. 천벌 받을 것. 지난 2024년 4월 11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한밤중에 어둠을 가르며 충격적인 비극이 벌어졌다. 당시 30세의 젊은 가수 박보람이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즐기던 중 갑작스럽게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면서 그날 밤의 평온은 순식간에 공포와 안타까움으로 뒤바뀌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박보람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그의 눈을 감은 채 떠나버린 생명을 구할 순 없었다. 현장에서는 범죄 혐의나 극단적 선택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의 원인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했지만 경찰이 유족 동의를 얻어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보고서는 박보람이 당일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사망임을 확인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이미 간병변과 지방간 등으로 인해 건강상 큰 문제가 있었던 박보람의 상태가 사망 원인의 핵심이었음을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다른 어떠한 사망 추정 원인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불행으로만 남지 않았다. 박보람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이미 데뷔 10주년을 앞둔 고인의 앞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그의 음악과 인생을 기억하려는 애도 물결이 곳곳에서 일었다. 그러던 중 인터넷과 SNS상에서는 충격적인 가짜 뉴스들이 연달아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사이버레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은 AI 기술을 활용해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로 고인의 비극을 오용, 왜곡시킨 가짜 뉴스를 양산하며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었다. 특히 박보람과 오랜 인연을 맺었던 가수 김그림은 SNS를 통해 이 같은 상황에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김그림은 사망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기도 전에 일부 유튜버들의 AI 음성을 이용해 극도로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을 달며 고인을 조롱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이런 사람들은 결국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분노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의 SNS에는 경찰 조사 허위사실 유포라는 말과 함께 고인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들을 향한 신랄한 경고가 잔뜩 담겨 있었다. 김그림은 언론과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애쓰는 와중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고인의 이야기를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행태에 대해 피솟구치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가 전한 강력한 메시지 속에는 고인의 삶을 존중하고 죽음 이후의 여파를 악용하는 자들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엿보였다. 한편 경찰은 여전히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이버레카와 그와 유사한 미디어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한 사이버 공간 내부의 파장이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보람의 사망과 관련된 진실과 허위 사이의 경계를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힘에 맞서라라는 목소리를 내며 정보 왜곡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였고,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감정을 자극하여 고인의 사망을 지나치게 드라마틱하게 포장하는 행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었다. 특히 영상 제작자들은 최신 AI 기술을 이용해 고인의 목소리까지 복원하려는 시도를 보였고, 이는 더욱더 사회 전반에 걸친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시도들은 고인의 원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술의 남용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어야 하며 민감한 사건에 대해 감정적인 자극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보람의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은 우리의 슬픔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곧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의 분노와 애통함은 단순히 개인의 상실을 넘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 정보 왜곡과 허위 사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박보람의 음악과 예술적 업적은 여전히 많은 팬들과 동료 아티스트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그는 2010년 슈퍼스타 K2를 통해 대중에게 첫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후 싱글 예뻐졌다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OST 해화동 등을 통해 수많은 이들의 기억에 강렬한 자국을 남겼다. 고인이 준비 중이던 컴백 앨범과 듀엣곡 좋겠다.
역시 미완의 꿈으로 남아있지만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팬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김그림의 목소리는 단순한 비난을 넘어서 디지털 시대에 유포되는 허위 정보와 그로 인해 상처받는 이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대변한다. 우리는 고인의 진정한 목소리와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고 고인의 아픔을 이용하는 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의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동시에 온라인 상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힘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 사건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직면한 정보 왜곡과 디지털 미디어의 어두운 이면에 대한 적나라한 증거로 남게 되었다. 경찰과 관련 당국은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범죄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의 진실성과 디지털 윤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박보람의 비극적인 사망과 그 후 폭풍은 단순한 한 편의 뉴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그가 남긴 음악과 기억,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강한 분노의 목소리가 향후 디지털 환경과 사회적 도덕성을 재정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동시에 가짜 뉴스와 정보 왜곡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구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진실이 결국 밝혀지고 공정한 정의가 세워져야만 한다는 점이다. 최근 전 세계 언론계는 충격적인 비극과 그 여파에 대해 경악과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의 젊은 가수 박보람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과 함께 고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의 난무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국제 미디어는 이 사건을 단순한 연예계 비극을 넘어 디지털 시대 정보의 신뢰성과 윤리에 대한 중대한 경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영국의 한 주요 신문은 박보람 사건은 우리에게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가짜 뉴스가 사람의 목숨과 명예를 얼마나 쉽게 손상시킬 수 있는지 경종을 울린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대표적 방송사는 전 세계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허위가 뒤섞이는 현실은 국제사회 모두에게 경계 신호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일부 언론은 박보람의 안타까운 이별을 애도함과 동시에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행위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프랑스 매체는 고인의 아픔을 상업적 이익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는 문화적, 도덕적 퇴보의 증거라며 진실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는 사회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아시아 외에도 중동 및 남미의 언론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중동 언론은 젊은 예술가의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글로벌 미디어 환경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가짜 뉴스에 의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국제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여러 국제 언론은 고인을 향한 추모와 동시에 박보람과 함께 애도에 잠긴 동료 아티스트들의 목소리를 집중 취재하였다. 특히 고인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가수 김그림의 SNS 발언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 미국 칼럼니스트는 김그림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정보 왜곡에 맞서는 전 세계인의 공감대를 자극한다며 디지털 미디어가 더욱 책임감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박보람 사건을 둘러싼 국제 언론의 반응은 단순한 비극 보도를 넘어 디지털 시대 정보의 책임과 윤리에 대한 전지구적 담론을 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